그 우리 동선 합격생은 이번에 합격한 성적이 전체 3등으로 합격을 했고, 공부하는 과정을 보면은 그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에는 이렇게 고득점으로 합격하고 또 초시로 합격하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다른 세계 사람처럼 대단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은. 그런데 그 당시로 보면은 수험생은 항상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힘들고 미래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갈등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일반적인 수험생 모습으로 공부를 했고, 또 그 와중에서도 공부한 그 열의를 보면은 누구보다도 이제 강렬하게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런 상담 요청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렇게 가는 길에 대해서 계속 위험 요소를 점검하는 그런 치밀한 과정을 일환으로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듣고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있으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는 얘기들을 주고받을 겁니다. 박수 한번 크게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외교원에 최종 합격한 이동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도 한 2년 전에, 1년 전에 이런 시상식 하는 학생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여기에 서 있으니까 좀 감개무량하기도 한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곧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거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좀 버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우선적으로 드리고 싶고, 예비순환을 이제 진행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 추후에 진행될 과정에서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부제로 수험생활의 얼개를 갖추고 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고 써놨는데, 이 점을 유념을 하시고 들으신다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제 성적을 좀 공개를 하면, 보시죠? 이제 제 2차 성적인데, 경제학이 89점이고 국제정책이 83.66인데,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과목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건데요. 보시면 우선 이제 답을 먼저 드리면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나의 합격에 전략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경제학과 국제정치학 때문에 합격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약간 저는 예비순환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경제학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이 고득점하기에 가장 유리하고 이게 또 합격에 가장 결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예비순환이란 무엇인가? 예비순환이라는 게 우선 노베이스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그 학문의 기초 같은 걸 알려주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예비순환의 그 의의를 세 가지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는 차별화된 경제학 실력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많은 텍스트를 접하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전반적인 얼개를 갖추는 시간이라고 써놨습니다. 보시겠지만 예비순환이 한 3월부터 6월까지 진행이 되죠. 한 4개월 동안 진행이 되는데, 이 시간은 앞으로 여러분이 진행할 16개월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좀 길기도 하고 여유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물론 여유가 있지만 이 여유를 마냥 만끽해서는 안 되고 정말 밀도 있는 공부를 해야지만 합격에 정말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첫 번째로는 경제학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다른 포인트들을 좀 지적해 드리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예비순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는 첫 번째로 경제학, 이제 예습 복습 동영상 제공되는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1순환까지는 필수다. 1순환까지 무조건 들어라. 이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2순환은 선택을 하되 이제 본인의 이해 속도나 그런 받아들이는 속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지만 2순환도 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외교원도 제2의 재경직이기 때문이다. 전 솔직히 생각할 때 우리가 행시보다 경제학을 못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시 같은 경우에 이제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재경통 이렇게 공부를 하죠. 경제학, 재정학, 통계학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대신 국제 경제학을 공부를 하죠. 국제 경제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적어도 일행보다는 경제학을 잘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 들이는 시간이라든지 강도가 굉장히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학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뭐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해를 등한시해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여러분 나중에 1순환 실강으로 들으실 거고 2순환 실강으로 들으실 거기 때문에 어차피 좀 반복하다 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약간 조금 여유 있는 마인드로 진도를 빡세게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6배속에서 2배속 정도로 하루에 6개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2일치? 그렇게 들으면 진도 무조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순환을 들으시면 좋겠고 2순환까지도 완료하시면 좋겠다라는 게 제 첫 번째 조언입니다. 두 번째로는 준거점 설정의 필요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예비순환 경제학 다 들으셨나요? 아마 안 들으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게임 이론 공부하시다면 역진기너비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일 우리가 성취해야 될 결과로부터 되짚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전략을 구사하는 그런 건데, 우리가 결국 풀어야 될 건 그 실전에서 나오는 문제겠죠. 그래서 그 실전 문제 풀이를 위해서 준거점을 기출 문제로 설정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우리가 나중에 도달해야 될 학습량 사이에 그 차이를 한번 가늠해 봐라. 우리가 얼마 정도의 공부를 더 해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틈날 때마다 기출문제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풀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있고 그 기출문제에서 풀이하는 어떤 개념의 활용 방식인데 그 차이를 느껴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답안 작성 훈련 시작하라는 거고, 이게 뭐냐면 손으로 써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보시면 모범답안, 최고답안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 보면서 베껴 써보세요 한번. 그러면 손으로 써보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을 때과는 다른 사고체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 역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제2의 재경직이라고. 그래서 이제 1순환 때 좀 다른 애들 압도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답안 작성 훈련을 미리 시작할 필요가 있고, 이 답안 작성 훈련의 계기는 스터디를 통해서 좀 마련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과목별 공부 방법, 경제학부터 설명을 드리면, 심화적인 교과서의 소설과 연수문제에 참조해라. 지금 곧 있으면 국제정책 끝나면 경제학 시작하잖아요. 그때 이제 경제학을 좀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1순환 진도 나가는 거는 별개로 예비순환 이제 끝나면, 저녁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서실 가셔가지고 김영산 왕규호저라든지 정은찬 김영식저 이런 좀 어려운 교과서를 보면서 그 뉘앙스를 좀 받아들여 보시고 어떻게 문제를 어렵게 내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 방향 설정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손을 써보라고. 그 학원 복사집 가셔도 되고 곧 있으면 스터디 같은 거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 될 텐데, 최고답안 있고 선생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모범답안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서 필사해 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떻게 목차를, 답안을 구성해야 될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기출문제나 1순환 모의고사 작년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사고체계를 경제학적으로 재구성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저 농담할 때 경제학적 개념 되게 많이 썼거든요. 약간 그 케인즈의 미인선발 대회 아니냐 막 이런 드립 치고 막 이래서 애들이 그만해라 막 이랬었는데,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익숙해져야 된다. 개념에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냥 농담도 경제학적으로 치고 막 이러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국제정치학인데, 지금 국제정치학 듣고 계시죠? 노베이스이신 분들은 조금 약간 좀 난해한 과목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국제정치학 나중 3순환 때쯤 가면 진짜 여러분 머리털 다 빠지게 하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과목의 목적은 내 의견을 서술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론이라든지 근거 같은 걸, 국제학적인 것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 그 3순환 과정의 진행에 이제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많이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고 많이 읽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많이 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필독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왈츠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 그 국제정치학 그 수업 끝나면 1시간 반 동안만 투자를 해서 그런 책들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가면 시간 없어서 못 읽거든요. 그래서 이런 텍스트들을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고, 교수님들이 있으신 거예요. 채점자들도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표현 방식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제정치학적 사고방식 익히기. 말했죠. 국제정치학 답안은 내 의견 쓰는 거라고. 내 의견을 좀 논리적으로 쓰는데 그 근거가 국제정치학적이라고.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개념들이 있을까? 예를 들어 현실주의라든지 구성주의라든지 자유주의라든지 이런 패러다임들을 그냥 그 학문적 자체로 이제 조금 관념적으로 놔둘 게 아니라, 고시식당 가면 YTN 틀어주잖아요. 그때 국제정치 뉴스 나오거든요. 한번 보면서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글 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내 생각 안에서 나중에 고생하시지 마시고 지금 미리 생각해 놓으세요.
다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3순환 때 가면 저 하루에 일주일에 한 120페이지, 150페이지 쓴 것 같아요. 그 답안 작성만. 많이 쓰려면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게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법인데요. 국제법은 진짜 모두가 노베이스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국제법도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교과서가 있습니다. 신국제법 강의 정인섭 교수님께 있고 국제법론 김대승 교수님께 있는데 나중에 하나를 베이스 캠프로 삼으실 건데 적어도 예비순환 때는 두 개 다 읽어보세요. 비싸긴 할 텐데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가 이 두 개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기본 이서의 정독을 병행하라는 것을 이제 예비순환 때 강조드리고 싶고, 판례를 배우실 거예요. 니카라과 케이스라든지 막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그 단편적으로 보시지 마시고 판결문 전체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제 국제법적 논거를 끌어다 쓰는 데서도 많이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 판례를 숙지하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법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2,500페이지 넘어가거든요. 김대순 보면은.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목차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떤 논리적인 흐름에 따라서 이게 배열되어 있는지, 그 장에서 어떤 순서로 의, 한계, 막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목차를 중심으로 보시면 학습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으니까 양을 줄이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목차의 중요성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순환, 곧 있으면 스터디가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게 효율이 높으니까 난 혼자 공부할래.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제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는 그런 분위기 있을 거고, 우리가 결국은 학원 내에서는 적어도 공존도 하고 경쟁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익히기 위해서는 스터디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제가 이제 거시적으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조언 같은데, 그 공부할 때 어떻게 하냐, 위험 깊이적으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양이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나 이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공부 안 할래, 이거는 진짜 망하는 거예요. 올해 시험 한번 보시면 브리스타가 정말 많았고, 그래서 누가 안 보는 것들을 더 받느냐가 이제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효율적이지 말라는 것은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는 게 아니라 최대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얻겠다,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지식을 인출하는 공부를 하라는 거.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하라. 여러분 이제 스터디 짜이면 메이트들이 생길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좀 많이 친해지게 될 건데, 그때 서로 많이 표현해보세요. 이 개념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거지. 맞지? 드립 이렇게 치면 아, 너 진짜 이해를 잘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주 표현하고 자주 피드백하면 우리가 결국 답안을 써내려가야 되니까 도움이 되거든요. 이 점 인식하셨으면 좋겠고, 멘탈 관리와 휴식, 단단한 마음가짐, 이거는 삼순한테 조금 더 적용이 될 것 같고, 최상의 컨디션은 일요일 때는 쉬세요. 일요일은 쉬고, 전 공부 안 했거든요. 그날은 쉬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쇼핑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에 하루는 쉬어라. 다만 월요병이 걱정된다면 독서실에 나와서 1시간만 공부하다 가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당장에도 불안한 수험생들이 있을 텐데, 불안함이 오히려 간절함을 만들고 간절함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것이니까 너무 불안함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고, 두 번째로는 혼자 하지 말라. 스터디에 참여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했죠. 중과점을 기출 문제로 설정을 해서 전략을 갖추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추후에 1순환, 2순환, 3순환을 임하라는 점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과 공존이다, 이런 그 용어도 학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서로 동료 간에는 경쟁을 본질적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은 공존해 가는 게 실력 향상에 훨씬 더 도움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설명회 영상에 또 우리 동선 학생 영상이 올라가 있고, 그 다음 합격수기도 있습니다. 상세히 이렇게 성의가 많은 학생이에요. 성의가 많고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대단히 성실하게 한 학생이어서 설명회 영상도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합격수기 내용을 보면은 과목별로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방향을 잡는데 여러분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 중에 저런 얘기가 또 동선이 할 때마다 이렇게 감동적인 표현을 써요. 경작 부분에 대해서 제2, 제 경직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맞는 표현입니다.
경작이 5급은 5분의 1이지만 우리는 3분의 1인데 그 질이다, 양이다, 아니면은 시험에서 차지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 성적이 차지하는 부분. 우리 동산이는 이제 국체정착을 높게 맞았지만은 거의 국체정착은 합격성 중에 최고점일 거예요. 그리고 국체법은 그래도 고득점이고, 경작은 1등은 뭐 90점이 될 수도 있고, 동선이처럼 80점 후반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불합격하는 학생들은 40점도 되고 50점도 되고 점수 편차가 엄청 큰 과목입니다. 여기서 격차를 내지 못하면 시험이 안 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두 과목에서 격차를 내는 것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힘들다.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경작을, 지금부터 경작만 찾고 있더라도 사실은 아주 올라온 전략이고 효율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근데 경작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죠. 경작이 되게 힘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비순환 다음 달에 할 것이고, 그 다음 선행학습을 한 학생들 중에는 경작을 대단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작이 또 어려운 과목이에요. 어려운 과목이기 때문에 뭐 중요도가 그만큼 높은 거죠. 쉬운 과목이면 우리가 뭐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인데, 혹시라도 그 경작이 어렵다 이렇게 느끼면은 우리 학원에 그 이상근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경작을 되게 쉽게 하세요. 되게 쉽게 하니까 혹시라도 그 예비순환 그 여러분이 선행학습하는 과정에서 김연웅 선생님 강의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하면은 이상근 선생님 강의를 들어도 좋은 선택입니다. 불필요한 내용을 하지 않고, 또 불필요한 내용을 뭐 하는 선생님은 없겠지만은 꼭 필요한 내용을 쉽게 전달하는 특별한 좀 탤런트가 있어요, 그분이. 그래서 외견 학생들이 많이 듣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라도 경작이 어려우면 그렇게 도움닫기를 하시고, 그 다음 뭐 2순환이나 3순환 이렇게 김윤웅 선생님으로 이렇게 교환해서 들어도 되니까요. 일단 좀 어렵다 이렇게 느낌이 있는 학생들은 쉬운 과정으로 들어가서 실력을 쌓은 다음에 그 다음 조금 더 한다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선택이고, 또 여러분이 선행학습하는 과정에서 내가 경작에 대해서 기초가 약하니까 시간이 되게 걸린다, 친구보다 조금 느리구나 이런 느낌이 들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선생님도 그 강의할 때 과외 비슷하게 이렇게 일주일에 2번씩 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소수 강의가 갖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걸 최대한 활용하시고 본격적으로 뭐 3순환 들어가서 풀이 큰 데서 경작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반을 옮겨도 괜찮으니까 그런 이렇게 혼합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중요한 또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